자, 그러면 선생님들 과제를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요 틀에서 이제 우리 얘기를 이렇게 모아가 볼까 하는데요. 일단 1장만 1장이 이제 우리 과제에 많이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기도 해가지고 1장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이제 윤순 씨, 어쨌든 빌리는 아닙니다. 빌리가 아닌 상태고 소설가 시작 이렇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실제로 일어났다. 근데 이제 읽다 보면 뭐가 실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실제 이런 거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장만 봐도 글쎄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하지 않니? 이거 자체가 별로 안 중요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체로는 어쨌든 전쟁 이야기는 아주 많은 부분이 사실이다. 뭐 아닌 것도 있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는 한 사람이 드레스덴에서 자기 것이 아닌 차주전자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정말로 총살을 당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시작이 차주전자 사건이고 끝이 차주전자 사건이고 일부에서는 아마도 이 소설의 핵심은 차주전자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수정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차주전자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3번 이상 강조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드레스덴은 전체고 이 전체 이거를 어떻게 문제 삼을까의 문제 속에서 가는 거라면 이거는 차주전자 사건, 훨씬 더 흡사하죠. 그러면 차주전자 사건을 다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전자 사건은 진지쌤 어떤 사건이었나요? 드레스덴 폭격으로 그 완전히 도시가 폐허가 됐는데 그 폐허가 된 데서 차주전자를 하나 이렇게 몰래 훔쳤다는 이유로 도둑이라는 이제 이렇게 범죄 때문에 총살을 당한 거죠. 그렇죠. 이거 이제 이해해 보도록 하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에피소드 소설 떼고 소설 다른 거 다 빼고 이 사건만 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이거 얘기를 해볼까요? 이 사람의 죄는 뭐다? 진지쌤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게 잘못한 일 같다. 뭐 그 정도는 아니다. 어떠세요? 죽을 정도로 잘못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게 총살 주전자를 네. 수정쌤 어떠십니까? 죽음이나 살인이 습관이 된 느낌. 네. 그러면 맞아 죽어도 싼 일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해석을 수정쌤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실제로 죽은 일이 아니라 소설이 지금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가가 그만큼의 가한 형량을 줘도 되는 거죠. 죽을 만한 일이라고. 그럼 거기서 우리가 읽는 거죠. 근데 선생님 보신 것처럼 차주전차를 훔쳤는데 소설가가 죽여버린 거지 않습니까? 총살을. 물론 다른 작가 대신 다른 사람이 죽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비판이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금남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사건. 그 전쟁이라는 게 사람이 이유 없이 죽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차주전자 사건도 분명히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해야 평소 전쟁 상황이 아니면 왜 네. 네가 그걸 훔쳤는지에 대한 그 사람 변론을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전쟁은 무조건 다 일방통행으로 어떤 거에 이유 없이 그냥 기준 없이 사람을 죽여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걸 마지막 장면에서 드러냈던 건 아닌가 저는. 네, 좋네요. 좀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지영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차주전자 사건. 평소 같았으면 그냥 비난받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누가 그러니까 훔치기는 했지만 장발장도 있는데요, 여러분. 예, 근데 전쟁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근데 이게 공평하지 않고 굉장히 부당하게. 그러니까 네. 그 와이프한테 빌리가 준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훔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떨 때는 살아남았어요. 처벌하고 어떨 때는 처벌하지 않고 이게 그러니까 일관적인 법칙이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잔인한 상황을 불러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아주 중요한 문턱을 우리가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최 선생님 어떠십니까? 차주전자 사건? 제가 보기에는 그 드레스덴 폭격 직후잖아요. 네네. 드레스덴에서
뭐 거의 10몇만 명의 네, 네. 독일인들이 그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미군 포로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심하게 가혹하게 막 뭐 이런 장면이 그닥 책에서 두드러지지 않는데, 그러다가 폭격에 의해서 독일인들이, 그 독일 사람들이 10몇만 명이 그날 하루에 죽어버렸는데, 네. 그 다음에 그 막 그 시신들을 회수하면서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독일 사람들이 화나서, 그러니까 저는 일단 괘씸죄 1번. 괘씸죄인 게, 이 독일인들이 어디다가 이 증오를 풀어야겠는데, 주변에 친지가 죽고, 아이가 죽고, 자기 가족들이 죽고, 아빠가 죽고 했는데, 이 마음속에 부글부글하는 그 어떤 네. 막 고통을 어딘가 풀어야 되는데, 미국인이 보복했네. 적이고 포로가 차추전자 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괘씸죄에 딱 걸리게 돼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둘째로는 뭔가 또 보복을 해야죠. 보복을 해야겠는데, 그 본보기로 보복을 해야겠는데, 평상시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보복을 한 거죠. 만약에 뭐 그냥 보통 경우라면 대충 뭐 몇 대 때리고 말거나 이랬겠지만, 이건 사람이 자기네 동족 학살을 당했잖아요. 대량 학살을 당했는데 본보기로 뭐 하나 이 복수하는 그것이 네. 있어야겠는데, 딱 걸린 거죠. 뭐 딱. 예, 여기서 그거는 문제가 걸립니다. 독일은 직전에 아우슈비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의 포지션에 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어떻게 되냐면 그 영국군에 의한 폭격이지 않습니까? 아우슈비츠로 독일인도 지금 여기 아우슈비츠를 말을 안 해서 이게 빠진 거고, 드레스덴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소설에서 정보를 어느 정도 주는가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드레스덴은 그걸로 많은 거를 주고 있는데 독일의 그 공습 받은 거지 않습니까? 공중전에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받은, 그러니까 피해자라기보다 가해자죠. 전쟁범이고, 그게 영국인에 의해서 폭격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군이 유태인을 학살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됩니다. 네가 나쁜 놈이니까 너는 이 정도로 받아야 돼라고 하는 죄와벌이를 이렇게 건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독일 사람들은 한 만큼 받았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설은 그래서 이딱 치고 있어라라고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반전에 이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보복의 네, 네. 사슬만 지금 최 선생님이 잘 보신 것처럼 보복의 사슬만 작품이 열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은 아까도 다시 했지만, 그런데 그게 어느 수준이냐면은 그 어떤 폭격보다도 지금 원자 폭탄보다도 정말, 그러니까 최대 추산하면 20만 명이 뭐 단 하루 막 이렇게 다 죽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 시민들,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 아니라 군대가 오고 가는 길목일 뿐인데, 거기를 아무도 폭격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말하자면 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거에 가담한 나치가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럼 영국군은 너는 나쁘니까 내가 벌 주겠어라고 하는 그들의 도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돼? 근데 이 소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영국군을 포함해가지고 미군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자, 1부에서 윤슨 씨는 독일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근데 빌리 씨는 독일계인 거를 잘 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액자 가운데에 들어가면 미국인으로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미국인인데 어느 정도의 미국인이냐면 대학에 뭐 갓 들어갔나, 뭐 하여튼 고등학교에서 갓 졸업했나, 수염이 좀 많이 나 있고 대단히 무기력한 애, 나 좀 살려두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비판에 얽혀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한 패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추전자 사건에 벌을 준 자는 독일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차 선생님 말씀대로 전후기 때문에 이 집행은 여전히 영국군이고, 지금 만약에 직후지 않습니까? 좀 지나가면 독일군에 의해서, 근데 이게 되게 말하기가 곤란하죠. 아우슈비츠가 여기 하나 걸려있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 선생님 어떠십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누구 선일 수가 없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선의 이름으로
죽여도 돼? 20만 명? 쟤는 나쁘니까 저렇게 죽이면 안 되고 나는 착하니까 죽여도 돼? 이 딜레마가 여기 들어가 있고 문제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떤 끔찍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소설이 기술을 하려면 소설가가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옳다 그르다 판단해야 되는 내가 죄 지은 자인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냐면 전쟁 때 다이아몬드를 하나 주었어. 그러니까 이 소설은 도덕 뭐랄까요? 윤리적인 부하가 저는 너무 많이 걸려 있는 소설이고 그리고 그 목걸이까지는 괜찮은데 뭘로 죽었냐면 차주전자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될 거는 그러면 목걸이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차주전자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누가 하냐면 20만 명을 죽인 가해자가 차주전자 훔친 애를 벌 준 거죠. 근데 그 가해자는 왜 목걸이 훔친 애는 벌을 안 줘? 그럼 들키고 말고 차이야? 그러한 식으로 이 폭격의 주체는 전혀 선하지 않고 자의적이고 임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비판하기에는 내가 훔친 자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소설에서 죄짓지 않은 이게 제아벌의 되게 재밌죠. 제아벌의 다른 버전이라면 이 소설에서 죄짓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 죄를 말할 수 있는 자는 그럼 선한가? 이 딜레마에서 이 소설이 이제 나가지 않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럼 최 선생님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선생님 의견에 제가 막 강하게 반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 네. 그러니까 이 대의 명분을 다 들고 전쟁을 하는데 옳고 그름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트랄 파마도도 사실은 큰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그냥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이 빌리가 혹은 연 누구였죠? 윤순 씨? 윤순 씨가 그 제목, 그러니까 뭔가 이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드레스덴인데, 이 드레스덴을 가지고 전 반전이 뭐랑 엮이냐면 평생 고생했을 것 같아요, 평생. 그 그렇죠. 네. 트라우마로 평생을 고생하다 보니까 이 소설에서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었는데, 감히 드레스덴을 들여다보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거만을. 네, 그렇죠. 중요한 비유가 다시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돌아보다죠. 돌아보다. 다영쌤 그냥 보다가 아니라 여기는 돌아보다의 모티브. 지금 최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돌아보면 뭐가 돼? 돌이 된다. 자, 이 시간을 소설화시킨다는 것은 소설화시키는 순간 선악의 포지션 하나를 작가가 취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글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입장이 있어야 쓰여지는데 입장 없이 이거를 써야 된다는 강박만 느끼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거를 다시 보는 일은 죽는 것과 같다라는 모티프가 지금 최 선생님이 주신 것처럼 들어있고 보면 죽게 되기 때문에 안 봐야 사는데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전체 그 딜레마가 돌아가기 때문에 문체가 소설가이기 때문에 하다 말다 이렇게 시점을 바꾸게 되고 거만사라는 게 제가 기현쌤의 과제를 읽기 전에는 보다 요까지 생각밖에 못했는데 거만사가 이렇게 안경 만드는 사람인가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안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거만사는 예. 네네. 아닙니다. 시력을 측정해서 네. 보통은 안과에서 뭐 난시나 이런 걸 측정해서 그 정확한 진단을 주면 그 진단을 받아서 다시 한번 시력을 측정해서 네, 렌즈를 선택해서 렌즈를 정해서 네. 안경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제가 잘 봤네요. 그러니까 거만은 모든 사람의 눈이 다르듯이 그러니까 렌즈를 다양하게 깎을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보면 돌이 되는 거고 다르게 볼 수 있기를 지금 막 고민하는 걸로 설정하면 이제 소설이 시작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러면 다시 선생님들 13페이지로 돌아가면 이게 이제 아직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이게 올해 너무 재밌으시죠? 아직 첫 번째 문단이에요. 첫 번째 문단에 차주전자. 근데 이게 아까 저는 수정쌤이나 금남쌤하고 말씀하신 그것도 해석이 너무 좋은데요. 어떤 대단한 윤리적 파탄이에요. 아니 지금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문단에
내가 돈 받아서 드레스덴으로 돌아갔다 67년에.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한 거죠. 그래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돌아가도 안 보인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줄에 땅속에 틀림없이 인간 뼈가루가 잔뜩 들어있어. 내가 뭘 보러 갔는데 안 보인다. 그러니까 거만사라는 이 비유가 보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형식 같은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볼 수 없다면 다르게 봐야 될 길을 찾기 전에는 이 작품은 쓰여지지 않는다는 것도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음미할 수 있지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선생님들 이 17페이지 가면 마지막에 내 생각에 책의 클라이맥스는 우리 에드가 더비가 어느 정도 훌륭한 사람이냐면 그 유일하게 어른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어른.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죠. 십자군 소년 십자군이 치르는 전쟁에 어른으로 고등학교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이라서 이러면 안 돼. 그 다음에 나치가 된 미국인 왔지 않습니까? 미국인이 막 니네 그 무슨 전쟁에 가담해 이랬더니 그러지 말라고,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되게 도덕적이고 어른이고 그리고 이런 걸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도둑이 된다고. 뼈가루 속에서 차주전자 하나를 몰래 훔친다는 게 다 망가진 거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작품은 어떤 이유로 반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저희 이 차주전자 사건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금 전쟁이. 이렇게 훌륭한 고등학교 선생님을 그러니까 다이아도 아니고 주전자 하나를 훔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 만큼, 그것도 뼈가루, 누가 폭격당해서 다 죽은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헤집어서 사욕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아주 많이 들어간, 진짜로 이거 되게 기억할 만한 그 사파 같아요. 소설의 사파는 이 정도 수준이 도스토옙스키 소설 같은 데 많이 있다고들 하니까 그것도 기대가 되지만 너무 망가진 거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엄청난 아이러니잖아.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 미국인 보병 한 명이 해외에서 차주전자 가져갔다는 이유로 체포됐지. 그런데 그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가 총살에 처형됐잖아. 아니 누구는 그냥 죽였는데 멀쩡히 그 애 젖물리던 엄마 그냥 폭탄을 떨어뜨려 놓고 차주정 이 사람은 재판소에 보낸 거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 이게 죄라는 게 있을까? 선하고 악하다라는 거를 지금부터 어디서 물어야 되지? 보통의 아우슈비츠를 다루는 많은 문학 작품은 독일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치는 틀렸다. 그런데 이 작품은 누구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하는 사람이 그럼 나는 옳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것이 나쁘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에 대한 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고 그걸로 내 도덕적 지위를 가져버리는 건데 그러한 순환이 계속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 사건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철학가 중에 조르조 아감벤 이런 철학가가 있습니다. 그 많이 유행도 하기도 했는데 보면 그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너무 과하게 아우슈비츠에 대해서 뭐 많죠. 아우슈비츠 이후에 시는 없다. 이 사건에 대해서 과도한 도덕적 무게를 주는 증언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식민지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그 말 누가 하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 소설은 누구도 죄 없지 않다. 되게 신학적이죠. 지금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금런쌤이 좋아하는 사진이기도 한데 드레스덴을 기억하는 왜 천사가 이렇게 폐허가 된 도시 내려보는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오버랩돼, 그러니까 되게 가벼운데도 이 소설이 떠안는 고민이 되게 무겁고 왜 이 소설이 시종일관 유쾌하고 발랄하냐면 여기에 무게를 실으면 아내가 죽어서 내가 좀 눈물을 흘렸다. 요 눈물 몇 방울만 들어가도 아내 죽으면 사랑이 중요해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거기 무게를 확 실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드레스덴은 가족마저도 오래 못 살게 해 이렇게 돼버리면 계속해서 드레스덴이 나쁜 일이 되고 그걸 말하는 순간 나는 착한 사람이 되는 요 순환고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에도 쓸 건데요, 못 쓰겠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죠. 그래서 그 친구 부인한테 갔더니 그게
되게 재밌죠. 진짜 재밌었는데 식탁 위에 하얀 전등 쏘아가지고 세상에 무슨 수술실을 준비. 이게 이제 진짜 유머고 이제 재치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해? 그게 나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이 뭐냐면 악해서가 아니라 어린 것 자체가 죄라고 지금. 유치하고 어리석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뭘 잘 모르고 이 전체가 소년 십자군이 어리면 그 전쟁 나가도 돼? 어려서 잘 모르고 나갔어. 그럼 요거 자체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돌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 거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쩔 수 없지. 앤데 뭘 알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거야. 난 그때 어렸거든. 몰랐거든. 독일 나치? 내가 그때 15살밖에 안 됐어. 유대인을 죽인지 몰랐지 뭐야. 내가 영국군인데 나 그때 17인데 바바스 폭탄 터뜨려서 드레스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 거 몰랐지 뭐야. 그러면 그게 잘못이 아닌 게 될까요? 라는 메시지도 여기서 이제 실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부인이 화가 나는 게 28. 나는 알아요. 틀림없이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었던 척할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애였으면서 이번에는 제가 또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포장할 거야. 그때도 어리석고 지금도 어리석고 그래놓고 어린애들 또 전쟁에 내몰 거야. 이런 비유 속에서 그녀를 화나게 한 건 전쟁이다. 자, 그 다음부터 소설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내가 쓰는 이 책이 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내가 쓰다 버렸다 계속했대. 그러니까 최 선생님 지금 주목하신 것처럼 돌이 될까봐 멈추고 돌이 될까봐 멈추고 그런 지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아무래도 끝을 못 낸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 그 글 쓰면 느끼는데요. 결론을 못 내리는 거는 내 주제문이 없어서지 않습니까? 주제문이 있어야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이 정리가 안 되면 글이 끝이 안 나요. 그게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어디에 서서 저 끔찍한 시간을 바라보아야 될까를 정할 수 없는데 이때부터 그런데 나 이거는 안 쓸 거예요.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되게 강하게 들어간 거죠. 나는 이거는 드레스를 어떻게 써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쓰더라도 이런 총잡이들을 안 넣을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제목을 붙일 건데 십자군이라는 제목을 붙일 거야. 그리고 그 제목이 근데 그 제목으로 나온 게 아니고 도살장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살장에 이제 표제여죠. 표제 제목. 소년 십자군이 도살장에 있다고. 이제 전체 세트를 가져가면서 그 안에서 뭐해? 죽음과 춤을 추고 있지 억지로. 그러니까 이 소년이라는 단어를 그러한 액자 구성 속에서 보면 다시 구해주는 것처럼 억지로 추는 춤이지 않습니까? 도살장에서. 그러면 다른 춤을 출 수도 있었다는 게 이 메리의 말을 통해서 암시되기 때문에 문제는 어른인 척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이 자체가 죄가 있고 없고 이런 얘기도 이제 진행되면서 메리 부분을 더 읽어보면 어른인 척하는 애들 마치 대의 명분이 있고 선악이라는 게 뭔가 아는 척하는 애들 걔들이 문제야. 걔들이 도살장을 만들어 자 그런 다음에 친구가 됐다. 유일하게 이 메리가 의외로 가장 수술실을 차려놓은 도덕적 부실 이게 되게 수술실이 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나는 기억하기를 포기하고 원래 기억이 좀 더 날까 해서 친구 만났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지금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너 이거 기억해? 이거 물으려 만났는데 난 이제 기억하기를 포기 이렇게 되면 문체가 결정됩니다. 소설의 문체가 이제 기억을 한다는 거는 현재에 내가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과거 시제를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랬었지. 이 과거형은 반드시 현재 이 지점을 확보했을 때만 가능한 시제입니다. 이게 근대 국어학사에 이렇게 이제 또 찾아보면 나오고요. 그래서 고대 중세 국어는 시제가 발달한 언어가 아니죠. 관계가 발달한 언어죠. 금날쌤 맞죠? 이렇게 경어가 많은 언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대어가 현재 그러니까 이게 입장을 갖기를 포기하고 내 위치에서 기억해야 될 거를 따로 두지 않고 그러니까 현대 인류학적인 학문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되면 저는
다른 이야기. 이게 이야기 그러니까 다르게 본다는 건가? 호기심 느꼈고 오해어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다른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드레스덴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우리처럼 이상한 애들 찾아서 딴 데 갑니다. 그리고 나처럼 자기 시점과 포지션을 놓친 세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파마도어에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소설의 모든 것은 보니것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죠. 이렇게 수미일관 잘 짜고 구성도 잘하고 이렇게 그 차주전자 에피소드 같은 거 넣는 거 보면은 되게 이렇게 상상력이 이렇게 풍부하고 또 뭐랄까 사람이 얼마나 그 비겁하고 비열해지고 쪼잔하고 이상하고 우습고 더럽고 막 이런 거가 눈에 장면으로 이렇게 극화된다는 게 상상력이 되게 진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걸 막 보고 그 다음에 전 이것도 참 좋더라고요. 쌤들 과제에도 있었는데 원래 이제 뉴욕이라서 이 세계 박람회에 가서 이렇게 됩니다. 뭘 좀 막 보고 박람회라는 게 원래 인류학 학문 마찬가지로 과거와 미래 보여주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막 뭐 요새도 엑스포 다 미래를 막 비전 제시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뉴욕 세계 박람회에 가서 포드 자동차, 월트 디즈니 과거 보고 제너럴 모터스 미래가 어떠할지 본다. 과거와 미래를 백날 봐도 그러니까 단선적으로 시간이 흘러간다는 미래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내년에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생각 자체가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건 바꿔 말해서 드레스덴이 일어나서 지금 내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드레스덴 자체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도 약간 딜레마에 걸린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 이거 선생님들 과제에도 있었는데요. 현재에 관해 자문했다. 지금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내 것으로 챙길 것은 얼마나 되는가. 지금 이 챙기다라는 거를 그래서 그냥 뭐야 또 훔치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저는 굳이 이런 경우에 원문으로 가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번역 갖고 실컷 갖고 노는 것이 더 재미가 있고 원문을 안다는 게 제가 저 외국어 공부하기를 좋아하는데 원문을 보고 책을 읽는다는 생각에는 반대합니다. 반대. 그 쓴 사람도 자기가 한 말 다 아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가 우리 생각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별로 선택 안 하는데 여기도 그냥 또 훔치려는가?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살아볼 지금의 길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그러면 드레스덴 까먹자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책을 썼어요.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들 보시죠. 33쪽에 내가 다 책을 완성했어요. 이미. 그렇죠? 그랬더니 쌤이 책이 너무 짧고 뒤죽박죽이고 거슬리네요.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소설이 시작되는데 쌤, 대학설에 관해서 지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요거 쌤, 요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쌤 이 문장 어떻게 해석되십니까? 말 그대로 대학설에 관해서는 무슨 말을 하냐고. 이게 이걸 뭐 분석을 할 거야, 평가를 할 거야. 이미 도덕적인 판단이나 그걸 다 선악이나 그런 잣대를 내려놨는데 이거 누가 뭐 연합군이 잘못했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고 뭐 어떤 그거를 네. 분석을 한다는 말도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없는데 말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자, 금남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도 여기에 밑줄을 막 바꿔놓고 네네네. 이 문장을 해석해보고 싶었는데 이 장면이 새만 빼고라고 하는 장면이 저는 네네. 지지배배. 네, 지지배배뱃이라고 네.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묻는 문장으로 끝나는데 이 책이 계속 시점도 뒤죽박죽, 사람의 사고도 뒤죽박죽, 말도 뭐 이렇게 정신분열형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가족도 믿지 못하고 심지어 딸도 마찬가지고 뭐 이랬기 때문에 이거에는 우리가 할 말을 할 수는 없다. 왜 지적인 어떤 배운 사람의 말로는 이걸 표현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닌 거에서 찾았을 때 새 소리밖에 없지 않았을까. 네. 좋네요. 여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쌤 보시면 이 문장 어떻게 해석되십니까?
배운 대로 알고 있었던 대로 해석할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금란쌤 말씀의 이제 또 다른 버전인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다. 근데 그 다음에 지지배배벳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트라팔마도어에 가야 되는 이유인데, 그러니까 소설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전체의 메시지가 무엇이 주제문장을 주제문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근데 소설은 주제문을 직접 발화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이거 한번 쫙 읽을 때 뭘 말을 하려고 여기 이제 계속 작동한 다음에 산 소설이 5분의 4 넘어가면 이건가? 이렇게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역산을 확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장면, 가장 중요한 대사, 가장 중요한 설정을 이제 역으로 찾아내게 되면 예를 들면 요 문장, 그다음에 그 차주전자 이런 게 이제 빛을 딱 받고 그럼 거기서부터 관련된 장면들 중에 더 평가해야 된 거, 그다음에 이게 좀 해석이 그 주제문에 비해서 해석이 안 되는 거 이렇게 이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제부터 이게 이제 곧 2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바로 시작이 될 건데. 소설을 썼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해결이 일어난 겁니다. 이 문체가 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트랄파마도가 왜 나와야 되는지는 이 1장에서 다 말해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그 이유를 그래서 텍스트에서 커트 보니것의 개인사 그 사람이 남긴 작가 노트 안 읽어도 일부를 가지고 이 전체 문체를 뜯어낼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세다 이게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멘트죠. 왜 새소리로 끝냈을까? 이거 하나랑 실제로 이 소설의 문체는 전문 문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랄파마도 가서 전문, 그러니까 부호 같은 문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뭐 단어 자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따다따다따다 뭐 모르스 부호 같은 그런 문체다. 그러니까 떼데데로 되게 그 사파처럼 계속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엮어가지고 읽어야 되는 전문 문체다. 근데 이게 이제 더 나가면 이게 새소리 언어인데 새가 이렇게 말한다. 이 전체가 그래서 이 소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장 뒷부분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시계가 장난친다. 그 다음에 36쪽 죽음과 춤을 추지 않고는 어떤 예술도 불가능하다. 이게 셀린의 말을 셀린도 의사네요. 소설 19세기 이후의 소설에 의사가 많이 나옵니다. 의사가 왜 많이 나오냐? 특히 외과의가 많이 나옵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아니고 외과의가 많이 나오는데 외과의가 신체를 해부한다. 어디 들여다본다. 이런 시선을 소설가가 갖기를 그 입장을 갖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의사 자체가 주인공으로 많이 나오죠. 보바리 부인의 남편도 의사, 보바리 씨도 의사고 나침의 소새끼의 주인공 중에 항문 수술하시는 분도 있고요. 외과 의사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도 셀린이 의사다. 이게 셀린 말고도 훌륭한 말 했던 사람 많을 텐데 저는 의사? 그리고 이게 되게 낮에는 가난한 사람을 고치고 이런 단어 너무 갑자기 무겁게 오더라고요. 저는 낮에는 가난한 사람을 고치고 밤에는 그는 소설을 썼다. 이게 왜 이 소설이 두 명의 커트 보니것에게 윤슨 씨와 빌리라는 두 명의 인물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고친다? 지금 이게 정신병이고 최 선생님 글에도 있지만 지금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러니까 트라우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치고 싶다라는 욕망을 이런 걸로 읽어야 되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마지막에 셀린은 뭐라고 말했냐면 죽음과 춤을 추지 않고는 어떤 예술도 불가능하다. 이제 아까에 들어가면 아까 소년들이 죽음과 춤을 춘다 이런 비유로도 제목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소설을 쓴다는 것 자체가 죽음과 춤을 추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드레스덴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꼭 드레스덴 이야기 아니어도 되죠. 이제 선악을 따로 그것이 특별히 나쁜 일이라고 말해버리면 특별히 좋은 일이 역으로 생기버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면 인류사에 어떤 걸 써도 되지. 그런데 소설은 죽음에 대해서 써야 돼. 여기 이제 한 문큼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억지로라는 단어를 여기서 이제 더 해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소수의 인물을 죽음과 춤을 추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됩니다. 기어이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게 되게 저는 좋았는데 결심하는 거죠. 소설을 쓴다는 게.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돌이 되기를 각오하고 과거 다시 봐야 되는데 바로 보면 돌 되고 그런데 다르게 본 게 다르게 보는지 안 보는지 잘 깎아야 되는 거고 이게 한 끗 근데 3등 졸업했지 않습니까? 학교를 거만학교 3등 졸업생 아닌가요? 매우 잘 깎을 것이 예고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따질 수 있고 소음기둥이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빌리 필그림은 시간에서 풀려났다. 이게 되게 해방적으로 쓰면서 이제 2장에서 들어보라. 시간에서 풀려 이제 소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5도살장을 어디서부터 제5도살장에 2부부터다. 1부부터다. 이런 1부는 뭐 다른 제목을 붙일 수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